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많은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 소식부터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오늘 출발 새 아침에서 잠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다양한 시선으로 다뤄보겠지만 전체적인 좀 새로운 소식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어제였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상도 아들의 그 퇴직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산재를 입어서 위로금이 포함됐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화천대유에서 산재 신청을 하거나 승인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만배 씨에게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물었더니 산재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재해를 입었다면서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걸 인정하더라도 예. 산재 보상금의 기준에 대입해보면 사실 좀 터무니없이 좀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논란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란 말을 했다고요? 중대재해라는 게 보통 우리 사망, 부상 이런 거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산재 보상금의 지금 기준도 인터넷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 예를 들어 두 눈을 실명했을 경우 거기에 대입을 하더라도 사실 몇 억 원 수준에 그치거든요. 예, 보상액이.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따른 특혜 의혹도 있었잖아요. 예.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의 자녀분을 최근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12월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예.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인기가 있지 않다 보니까 미계약으로 인해서 자녀분이 발생을 했고요. 2019년 2월에 다시 142가구 미계약분에 대해서 일명 이제 줍줍이라고 하죠.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이때에도 역시나 24가구가 또 남아서 이 부분은 화천대유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화천대유는 이 분량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 이때는 첫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그때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이 임의 분양으로 해당 아파트 최근에 6억 후반에서 8억 원 정도 사이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는 이게 호가가 15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꽤나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말대로 절차만 보면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아무나 임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혀 특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요. 자, 선제적인 조치를 못한 거, 이것도 얘기 나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제보를 추석 연휴 전부터 들었다,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휴 전에 그런 제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한 고민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당내에서는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라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지금 탈당은 했는데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이 그럼 의원직도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영화배우 박중훈 씨 이름이 나왔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박중훈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상실업이라는 곳이 화천대유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MSBT의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단계 건너서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른바 이제 혹시 돈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중훈 씨 측은 MSBT에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화천대유로 들어간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요. 또 MSBT에서 또 이 돈이 또 화천대유로 갔다, 또 이런 것도 인정은 아직은 했다는 건 제가 못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화천대유
뭐 날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를 했죠, 정부가요? 예, 먼저 12세부터 17세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먼저 16세, 17세 예약을 시작합니다. 10월 5일에 예약을 받고요. 12세부터 15세까지는 10월 18일에 예약을 진행합니다. 자율적인 접종 권고고요. 본인이나 대리 예약을 통해서 화이자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신부는 어떻습니까? 임신부는 10월 8일부터 예약을 시작해서 10월 18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맞을 수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12주 미만 임신 초기일 때는 의사 진찰을 받은 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부스터샷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역시나 뭐 일반인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고령층,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합니다. 이들은 보통 이제 지난 3월에서 5월 2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번 10월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성인 미접종자 577만 명에 대해서도 접종을 권고하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10월 말까지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갑자기 또 배우 박서준 씨 얘기는 또 왜 들려요? 이거는 이제 일부 논란이 좀 있는 건데요. 예. 박서준 씨가 최근에 이제 영화 촬영차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영국을 방문한 김에 절친한 친구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때 이 경기장을 찾은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이 박서준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장면이 또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또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영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뭐 현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그 화면 이외에 후반부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서울의 근현대 흔적 남기기 사업 중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근현대 흔적 남기기 사업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인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개발로 사라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때 일부를 원형 그대로 남겨두자라고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에 보면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곳에 4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동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두고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이 사업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찬반 의견들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그럼 결정된 거면 철거 들어가겠네요, 이거? 예, 일단 말씀드린 강남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달 초에 이 결의를 먼저 주민들 결의를 해서 서울시가 승인하게 되면 앞으로 구체적인 철거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서울에 3곳 정도가 더 있는데 우선은 이제 찬반 의견이 많이 나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서울 비전 2030에 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일단은 2030년까지 높이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뭐 그동안 35층 룰 그리고 또 이 한강변에 인접한 아파트 15층 룰 이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망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